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 환자 중에서 코로나 환자 4분을 제가 진단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약간의 몸살 기운이 느껴서 제가 갑자기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 짧지만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기 때문에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면역이 강한 사람은 백혈구가 즉각적으로 퇴치하기 때문에 약간의 몸살 기운만 있다가 끝날 것입니다. 면역이 약하면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증상을 일으키고 여러 날 고생한 후에 낫게 될 것입니다. 비타민 C와 D는 면역을 강하게 해줍니다. 비타민 C와 D가 어떤 기전으로 면역을 강하게 해주는지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고, 평상시 비타민 C와 D를 먹는 용량과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먹는 용량이 다릅니다. 어떤 용량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우선 여기 오른쪽 이 그림을 보시면 상처가 나고 이런 세균이 몸에 들어온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백혈구가 이 세균을 포식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세균을 백혈구가 포식해서 사멸시킬 때 다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백혈구 내에 활성산소를 비타민 C나 다른 항산화제가 처리해야 됩니다. 백혈구 내의 비타민 C 농도는 혈액 농도보다 무려 50배나 높습니다.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백혈구가 일찍 죽습니다. 많은 세균을 퇴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고, 원래 백혈구 수명이 짧은 것은 1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며칠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백혈구는 강한 활성산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C가 백혈구 내에 많이 있으면 백혈구는 많은 미생물과 암세포를 처리하고 그리고 죽게 되겠죠. 쇠약해진 백혈구는 세균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균과 암세포의 먹이가 됩니다. 사람은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여기 이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는 그림인데요. 여기 백혈구가 있고, 이 백혈구가 여기를 세균이라고 가정하고 자기 몸 안으로 끌어들인 후에 세균을 죽이는 이 독을 주입해서 세균을 죽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때 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고 백혈구도 손상을 입게 되니까 이때 항산화제가 이걸 중화해서 백혈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백혈구가 보다 오랫동안 더 많은 세균을 퇴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어떻게 우리 몸이 퇴치할까요? 바이러스는 세균과 약간 다릅니다. 바이러스는 자신의 몸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복제하지 못하고 인체 세포 내로 들어와서 사람의 유전자를 빌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세포질 안에서 수천 개의 완성된 바이러스로 재결합하고 그리고 그 세포를 탈출합니다. 그러면 세포는 사망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선천성 면역이 우선 작동합니다. 이때 대식세포, 호중구, 수지상세포, NK세포 이런 백혈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입니다. 그러면 감염된 세포 안에서 복제하려고 했던 그 바이러스는 복제에 실패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선천성 면역이 작동하는 것이고, 이걸로 충분하지 못했을 때는 후천성 면역이 작용하는데 그동안에는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일주일 정도는 바이러스가 증식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후천성 면역은 수지상세포라는 백혈구가 바이러스 조각을 림프절에 B세포에 전달하면 B세포가 항체를 생성하고 혈중으로 분비합니다. 그러면 항체가 바이러스 표면에 결합하고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후천성 면역이고 2차 면역입니다. 그리고 B세포는 기억하는 B세포가 아주 소수가 남아 있어서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그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있다가 즉각적으로 퇴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변이를 너무 잘하죠.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백혈구가 작동해야 우리 면역이 잘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이제 비타민 D와 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백혈구 이 사진이 있는데요. 세포질 안에 빨간색 과립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과립이 많이 있는데요. 이 과립 속에 이 살균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균을 자기 몸 안으로 포식한 후에 살균 물질을 세균에게 주입을 해서 세균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균 물질이 이 카텔로시딘 그리고 베타디펜신 이런 살균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만들 때 비타민 D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충분히 있을 때는 이런 살균 물질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균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은 한 가지 기전을 설명드린 것이고 비타민 D가 면역을 올리는 여러 가지 다른 기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표적인 한 가지 기전을 지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논문이 미국 논문인데요. 비타민 D를 이 학생들에게 투여를 했는데요. 이 인플루엔자 A 독감이 이 비타민 D를 투여한 학생과 투여하지 않는 학생이 독감 바이러스 발생률을 비교한 그런 논문입니다. 2008년도 12월부터 2009년 3월 이 겨울에 이 실험을 했고 비타민 D를 학생들에게 1200 IU를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 사이에 독감 발생률을 비교했습니다. 여기 오른쪽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167명 학생에게 비타민 D를 투여했고 또 167명에게는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독감 발생이 투여군에서는 18명, 10.8%, 투여하지 않은 군에서는 31명, 18.6%. 이 차이가 거의 80% 차이,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확실한 독감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특히 천식이 있는 어린이 51명에게 비타민 D를 투여했더니 독감이 2명만 걸렸습니다. 그래서 발생률은 3.9%. 그리고 천식이 있는 어린이 59명에게는 투여하지 않았는데 12명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발생률은 약 20%. 그래서 천식이 있는 어린이는 차이가 거의 5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천식이 있는 어린이에서 비타민 D를 투여하면 독감 발병률을 약 5배 정도 낮출 수 있는, 결국은 이 독감도 바이러스 감염인데 이런 감염 예방 효과가 확실하게 있고 그 효과가 뛰어나다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논문이 사실은 너무 많은데요. 한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비타민 D는 감염병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 세포질 내에서 그 살균 물질을 만드는 그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잦은 감기가 있을 때 비타민 D를 먹이면 아주 유익합니다. 여기 이 물로 된 이 액체형 비타민 D를 떨어뜨리면 되고,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이 우유 젖꼭지나 엄마의 유두에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서 입에 물려주면 그런 식으로 투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재발성 방광염,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항생제 이렇게 많이 먹어도 금방 재발하고 잘 낫지 않고, 질염도 마찬가지고요. 아프타성 구내염, 뽀루지 이런 경우에 비타민 D를 조금 많이 드시면 상당히 예방 효과와 치료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 중이염이나 부비동염, 만성전립선염, 이것은 아주 만성적인 감염병입니다. 이것이 항생제에 잘 듣지 않습니다.
이때도 비타민 D를 함께 쓰시면 굉장히 유익하고, 감염병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에 비타민 D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자가면역, 이 알레르기 질환에 비타민 D를 드시면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99%가 비타민 D 부족입니다. 여기 국가별 비타민 D 결핍 인구 비율이 있는데요. 한국이 88.2%, 전 국민의 100명 중 88명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나머지 여러 비교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1등입니다. 여기 한국의 이 계절, 이 월별 비타민 D 혈중 농도의 평균입니다. 여름철에는 햇볕을 쬐기 때문에 가장 높겠죠. 그래서 6월부터 9월 사이가 가장 높은데, 가장 높았을 때의 평균 농도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핍입니다. 그리고 겨울 1, 2월 달에 가장 낮은데 그때 15.7입니다. 너무 낮지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얻는 것은 적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충분한 양을 얻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자외선을 쬐야 되는데 여름철에 20분 정도 쬐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봄, 가을, 겨울 이때는 햇빛을 쬐더라도 충분히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비타민 D는 꼭 보충제 복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C와 D의 복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드시는 용량이 있는데요. 비타민 D는 평상시에는 성인 기준으로 하루 5,000IU를 드시면 되겠고, 비타민 C는 6에서 9g을 분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성 감염 시 코로나에 걸렸다, 독감에 걸렸다, 또는 세균성 질염에 걸렸다, 이런 급성 감염 시의 용량은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 2만에서 2만 5천 IU로 평상시 용량의 4배에서 5배를 약 일주일 정도 드시도록 합니다. 증상이 좋아지면 또 평상시 용량대로 드시면 되겠고,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서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4알에서 5알 정도를 식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C는 그 반감기가 몇 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혈중 농도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복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2번이나 3번 정도 분복을 해야 되는데, 급성 감염 시에는 2배 이상, 그래서 9에서 18g 정도를 분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C에 좀 드문 부작용으로 설사가 있는데, 설사가 있을 때는 좀 줄여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린 이 영상도 비타민 D에 대해서 올렸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비타민 D의 목표 농도가 건강인에서는 40에서 50 정도를 추천하고, 만성질환이 있으면 50에서 60, 암 환자는 70에서 100 정도를 추천합니다. 저는 모든 환자, 제 환자인 경우에는 최소한 50 이상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이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용량은 얼마나 먹을 것인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에서 혈중 농도 50을 목표로 한다면 5,000 이 정도를 드시면 대략 맞게 되겠고, 사람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 K2, 마그네슘 이것도 면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것은 유익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코로나에 재발했다면, 가족 중에 코로나 환자가 있다면, 코로나 환자와 접촉했는데 약간의 몸살 기운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꼭 필요합니다. 이 잠은 굉장히 면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많이 주무시기를 추천합니다. 코로나에 재발하고 2번, 3번 반복해서 걸리는 사람은 피로한 상황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꼭 휴식과 수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진료하시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꼭 진료하시고, 링거 맞는 것도 좋고 약물 투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진통소염제를 꼭 복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타이레놀은 소염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꼭 진통소염제를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비타민 D와 C는 면역을 올려주기 때문에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용량에 맞춰서 증량해서 복용하시기 바라고, 음식은 청국장, 야채, 잡곡밥, 물 이런 것을 충분히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저희 병원에서 이 코로나 강한 양성, 여기는 약한 양성인데요. 오늘 4분의 환자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약간의 몸살 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타민C도 6g을 2번이나 먹었고 사실은 지금 링거를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만들었던 것이고요. 모든 국민의 건강을 내과의사 사이먼이 기원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